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요즘은 테슬라에 관해서 너무 재미난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충과 시작하기 앞서 테슬라의 엔비디아니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7명 조별과제가 될 수가 없죠. 요것에 대한 이제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테슬라 오너들은 더 해피할 전망입니다. 아주 더 좋죠. 이미 이런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테슬라가 1등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고요.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이 이 연합이 NACS 북미 표준 테슬라 규격을 같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비자로서는 좀 테슬라에 이따 블룸버그 데이터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좀 요즘 슈퍼차저 가격이 그리 싼 편이 아닌데 그래도 좀 발목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소비자에서는 경쟁이 좋고요. 근데 물론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기 때문에 신용만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래도 오너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이미 이런 움직임과 북미 표준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까는 만큼 계속 커넥터 숫자를 늘리는 만큼 그건 즉각 보조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테슬라는 열을 올려서 계속해서 지금 이 트렌드로 지금 몇 년째 33%, 35%의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죠. 슈퍼차저 개수 늘리는 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픈하면은 충전이 힘드네 그러는데 테슬라는 지금 당장의 보조금 때문에 미친 듯이 깔 겁니다. 계속 이 트렌드로요. 그런데 이 대답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결국 속도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당분간. 그 속도는 자기네가 이런 연합해서 만든 회사에서 찾아야죠. 제대로 된 속도는. 그러니까 결국 오너들은 늘어나는 슈퍼차저 숫자를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원활히 쓸 수 있고요. 테슬라 차량들만. 그러니까 정말 골디락스인가요? 완전히 어떤 정말 좋은 스윗 스팟을 노려서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우려했던 일이죠. 테슬라의 비판적인 분들은. 근데 오너들 입장에서는 슈퍼차저는 슈퍼차저대로 엄청나게 늘 거고,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테슬라에 이익이 되니까 좋을 거고, 다른 회사들은 결국 이걸 응급으로만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부 붐비는 곳도 있겠죠. 이제는 전 미국에 다 까니까 모든 미국 지역이 해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여기 3억이 넘는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fast, reliable, sustainable한 건 테슬라 슈퍼차저다. 그래서 오너들은 아주 이 스윗스팟인 구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차저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 거고, 보조금 이미 표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를 도와주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7명의 조별 과제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정말 재미난 기사. 근데요, 제가 이거를 왜 또 얘기를 하냐면, 제가 2019년에,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블룸버그 서베이를 가지고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것도 꽤 시간이 오래됐네요. 벌써 한 4년 전? 그 정도인데, 그것의 후속편이 나와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그러니까 이 전 버전의 기사를 굉장히 재미나게 읽었고, 그걸 가지고 영상을 여러 만들었기 때문에 4년 전에, 거의 4년 가까이 됐는데, 그 똑같은 시스템, 그 트래킹하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를 심도 있게, 블룸버그가 썩 테슬라한테 좋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 기사는, 저는 꽤 밸류를 주고 싶거든요. 이거를 평가한 시스템이 바꾸질 않았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그 트렌드 그대로 기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꼭 소개하고 싶어서, 결론이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모델3 오너를 대상으로 한 5,000명 좀 넘을 겁니다. 그때 한 5,000명 넘게 했었거든요. 테슬라 오너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미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차는 좋아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차는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트윗 때문에 그런 건데, 트위터 인수도 관련돼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여러모로, 그러니까 어떻게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2019년 대비 하락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public reputation statement 한 줄로 요약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있어서 이 퍼포먼스 5점 만점에 거의 4.95죠.
그리고 ease of use, design, reliability. 예, 근데 퍼포먼스다. 빨리 달리는 차가 실생활에는 근데 이 퍼포먼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참 이게 차라는 물건이 참 여러모로 생활 필수품이기도 하지만 이미지 여러 가지가 참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제가 4년 전에도 이 성능이라는 게 차에 주는 이미지도 있고 예, 그로 인해서 판매량을 증진시키면 그리고 고성능 차량에 대한 쓰지는 않더라도 쓸 수 있는데 내가 안 쓰는 것과 아예 못 쓰는 것과는 차를 살 때 참 다르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다시 가스파워 차로 돌아갈 거냐가 2019년 대비 오히려 예, 이게 강성 지지자라고 했나? 스트롱리 어그리한 게 좀 줄었죠. 그래도 여전히 뉴트럴까지 하면은 뭐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트렌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 숫자 좀 줄고 좀 전반적인 이미지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완전히 막 그렇게 하락을 했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역시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도 꽤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지죠.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이거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봐서 제가 일부 일론 머스크의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걸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현재 상황을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일론 머스크 퍼포먼스 리뷰에 있어서 트위터는 항상 예, 문제죠.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X로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반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뷰였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차가 좋아서 저도 이걸 한 거지 일론 머스크도 물론 이렇게 만든 데까지 일론 머스크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좋아했고 대부분 잘했지만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는데 X로 다시 한번 갈아엎으면서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반전됐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고 갈아엎고 임팩트 있게 만들어내는 그 일론 머스크 능력에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오버롤리 저는 의견이 좀 돌아섰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얼마나 좋냐면 대부분 이제 모델 3인데 근데 뭐 모델 Y도 모델 3를 베이스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별로 싫어도 테슬라를 다시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싫지만 이 타이틀대로 테슬라는 차를 잘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변의 다른 차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완전 무결한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의견이 디서그리 쪽이어도 아웃바이어 테슬라 어게인으로 다 이 굵은 줄기를 보십시오. 엄청 싫어해도 적지 않은 포션이 차를 다시 사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차를 진짜 잘 만드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The Model 3 is enjoyable to drive. 그러니까 운전하기 좋냐에 strongly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놀란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다른 그러니까 차량 리뷰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좀 반성 한국에 계신 분들 모델 3가 어쩌고 모델 Y가 어쩌고 당연히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블룸버그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오너들을 상대로 이렇게 서베이를 대량 이런 대규모의 데이터로 서베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데도 불구하고 모델 3를 결론적으로 드라이빙 하는데 매우 즐겁고 만족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죠. 뭐 진짜 승차감이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근데 엄청 한국에서 그걸 뭐 비판하는 얘기를 저도 과거에 들었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많은 사람과 비판적으로 보는 저널이라든지 대규모의 어떤 연구, 서베이, 저널에서 이 정도로 모델 3나 모델 3 이제 만족한다고 나오죠. 모델 Y도 뭐 크게 전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좀 대중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취향은 진짜 다르지만 너무 마이너리티한 의견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 양 얘기하는 건 그건 엄연히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반성을 차량 리뷰어분들이 요즘 글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많은 저널들 이렇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 협찬을 받게 되고 뭐 그런 관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논란이 많지만 테슬라 차량에 대한 만족도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오늘의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데요. 요것도 기왕 말 나온 김에 왜 모델 3나 테슬라로부터 떠나게 됐냐의 1등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2번은 퀄리티 오브 서비스인데 저는 솔직히 체감하기가 어렵죠. 여기는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 아무래도 좀만 중부 쪽으로 가거나 이러면은 충분히 아직은 토요타 같이 완전 보편화된 브랜드는 아니니까요. 보편적으로 콜라 같이 팔리는 게 아니니까 부품이라든지 이해가 되지만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Unhappy with the Tesla brand perception에 일론 머스크가 기여한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1번이나 3번이나 결국 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떠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누누이 미는 이 회사의 장점은 일론 머스크가 CEO인 거고 이 회사의 단점은 일론 머스크가 CEO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설베인 거죠. 폴라라이즈드라는 극명하게 너무 못 사게도 하고 사게도 하고 참 극명하게 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폴라라이징 시키기 때문에 참 일론 머스크가 확실히 논란과 화두와 항상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다시 한번 X로 갈아엎으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무려 75%에 가까운 모델3 오너들이 사이버 트럭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너 다음에 무슨 차 살래 그러면 압도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무려 51.8%고 3 사신 분이 그 다음 Y 그리고 3를 다시 재구매하는 사실상 그냥 다 이제 테슬라 사는데 정말로 압도적으로 사이버 트럭이라는 겁니다. S랑 X는 이 베이스 프라이스가 나와 있지만 이게 싸지가 않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젠3도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젠3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1위가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은 나오기만 하면 이미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무지막지하게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다시 재판매만 하더라도 판매량은 확실하다. 이건 진짜 보증수표다. 이거 이상 더 확실하게 얘기할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하루빨리 저게 GMC 험머라든지 포드 F150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죠. 뭐 배터리 회사를 탓하면서 뭐 기여한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배터리 회사들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셈블리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겠죠. 그러니까 빨리 대량 생산을 해서 시장에 이런 수요가 진짜 발표한 지 꽤 지났는데도 무지막지한 그리고 새로 유입될 오너들을 제외하고라도 이미 다시 한번 팔아놓은 이 시장에 갇혀진 플랫폼 안에 갇혀진 테슬라를 그래도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는 아닐지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이버 트럭은 무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박이 난다는 건 거의 99%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식이든 테슬라 매출이든 이익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래서 제가 마진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기업이면 마진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제너럴한 트렌드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의하지만 얘는 아직 무기가 어마무시한 게 남았다. 이것도 또 중요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지금 사이버 트럭이 좀 미뤄지고 그러니까 대체제 뭐 나오겠지만요.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 설베이는 좀 기간 지금 변동 기간 안에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버 트럭의 대체제로 넌 테슬라 혹은 뭐 전기차로서 근데 사이버 트럭을 얘기하는 이유가 대체제로 사람들이 넘버원으로 꼽은 게 모델3 오너들 사이에서 제가 그래서 리비안을 좀 그나마 좋게 얘기한 적이 제가 꽤 많죠. 오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버원으로 뽑은 게 리비안 R1S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안 R1T 픽업 트럭을 베이스로 만든 SUV입니다. 베이스 프라이스가 78,000달러인데 그게 무려 34%고요. R1T가 17.5%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50%가 넘네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여기 있는 어떤 트렌드를 그냥 저는 그렇게 피키하지 않습니다. 단지 근데 전기차를 엄청 좋아하죠. 자율주행도 좋아하고. 그 다음이 F150입니다. 15%.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다음이, 물론 이제 미국 브랜드가 다 해먹고 있지만, 아이오닉 6가 그 다음에 나왔다는 게, 13% 가까이 나왔다는 게, 진짜 놀랍고요. 아이오닉 5도 6%나 됩니다. 와, 이건 좀, 그 다음 포르쉐 타이칸, 그 다음 기아 EV9도 5%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캐딜락 릴, 그 다음 기아 EV6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를 합치면요. 와, 이게 도대체 30%가 좀 안 되는 거 같죠? 제가 계산을 똑바로 한 건가요? 와,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기아차를 모델 3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브랜드라서 계속 제가 종종 이런 기사라든지 비판적 잣대를 좀 갖고 있긴 하지만 많은 제 채널에서 현대기아차를 그래도 종종 얘기를 했는데 이 데이터가 그걸 증명한다라는 거죠. 오너들 사이에서 진짜 현대기아차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서 이거 취미로 하는 채널이니까 제 솔직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트렌드를 그대로 가감 없이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를 얘기를 한다. 그게 고스란히 제 채널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놀랍게 이렇게 좀 들어맞아서 정말 놀랍고 현대기아차가 그러니까 좀만 잘하면 그러니까 폭스바겐 ID3, 4도 없고 버즈 그쵸 이거는 워낙에 골수 팬들이 많아서 그게 전기 버전이니까 요 정도 나왔는데 현대기아차가 그러니까 좀만 어떻게 잘하면 이런 팬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만 어떻게 좀 해주면은 그래도 북미에서 테슬라 다음으로도 자리 잡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예, 이런 참,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다라는 게, 물론, 예, 구조적인 게, 저야 뭐 말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바꿀 수는 있지만, 한 기업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이권과 그렇기 때문에 조별 과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기업 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의사결정을 바꾸기가 어렵겠죠. 독재를 하지 않는 한. 독재일 때야 진짜 막 바꾸지만,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독재를 하면은 그것만큼 완벽한 시스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그때 대응력과 실행력 이런 게 좋으니까. 근데 저 사람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 독재를 한다라 그러면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건 아이디란 상황이고 기업 내에서 요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진짜 오너가 다 해먹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하다만 좀 이런 똥볼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 이런 그러니까 대체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좀 현대기아차가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